안녕하세요. 2020-73-2004 송재엽 턴 프로젝트 2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과 치킨 게임을 설명하고 향후 슈퍼사이클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슈퍼사이클과 치킨 게임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슈퍼사이클이란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가격 상승 추세를 말합니다. 치킨 게임이란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극단적인 게임 이론을 말합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먼저 회피한 쪽이 손해를 보고 직진한 쪽은 이득을 보게 되는 게임입니다. 만약 둘 다 직진한다면 양쪽이 막심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과 치킨 게임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시간관계상 두 가지의 상황만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2년에서 2006년의 상승 사이클입니다. 당시의 큰 사건이 바로 낸드 플래시의 본격적인 성장입니다. 처음 등장한 아이팟이 낸드 플래시를 스토리지로 채택하여 낸드가 메모리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이후로 인텔이 주력으로 밀었던 노어 메모리는 직렬 구조를 채택하여 빠른 속도를 가졌지만 낸드의 대용량의 병렬 구조와 값싼 가격 경쟁력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삼성과 토시바의 낸드 사업이 급성장했습니다. 두 번째로 2012년에서 2014년에 발생한 엘피디아의 파산입니다. 앞선 상황에서는 기술의 방향이 선택되었고 이번에는 기술의 방향이 결정된 후 미세와 직접도 공정 차이에서 발생한 공급 구조의 변화입니다. 당시 엘피디아는 PC 디램 위주로 전략을 구사하여 모바일 시장 대응이 부족했고 노드의 크기를 줄이는 데 어려움을 겪어 크기를 줄인 제품이 양산 제품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엘피디아는 파산하게 되어 현재의 3자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향후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진행 예측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때문에 상승 사이클이 나타났다가 현재는 코로나19의 종식으로 인한 대면과 경기 침체 및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다운 사이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상승 사이클은 4차 산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TRI의 자료에 따르면 AI에서 대한 투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GPU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GPU의 증가는 GPU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 HBM과 그래픽 D램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 중 하나인 AI의 증가는 메모리 반도체의 증가로 이어져 상승 사이클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두 번째로 플라나펫, 핀펫, GAA의 설명 및 차세대 반도체의 형태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는 PET는 다음과 같이 한쪽 면으로 게이트를 조작하는 플라나펫, 세 군데의 면으로 게이트를 조작하는 핀펫, 네 방향에서 게이트를 조작하는 GAA가 있습니다. 플라나펫의 구조입니다. 게이트는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고 소스는 전류를 운반하는 캐리어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드레인은 공급된 캐리어가 채널 영역을 지나 소자 밖으로 방출되는 단자입니다. PET에서 집적도가 높아짐에 따라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쇼트 채널 이펙트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펀치 트로우입니다. 펀치 트로우는 디플레션 레지온이 서로 만나 그 부분을 통해 누설 전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레인 인듀시드 베리어 로얼링입니다. 드레인에 전압을 가하면 디플레션 레지온이 생기게 되고 전류가 흐르는 길인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캐리어가 넘어갈 베리어가 낮아져 동작 전압이 낮아져 누설 전류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다음으로 설명할 핀펫입니다. 처음 설명한 플라나펫이 한쪽 면으로 게이트를 제어한다면 핀펫은 세 방향의 면으로 게이트를 제어합니다. 핀펫 중 하나인 디지 핀펫의 경우 세 가지의 구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SG 단락 게이트 모드, LP 저전력 모드, IG 독립 게이트 모드입니다. 단락 게이트 모드와 저전력 모드에서는 누설 전류를 줄이기 위해 백게이트가 역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 게이트 모드에서는 서로 다른 신호가 핀펫의 두 게이트를 구동하는 데 사용됩니다. 저전용 모드와 독립 게이트 모드의 조합도 가능합니다. 이 조합에서는 파시티브 핀펫이 양전압, 네거티브 핀펫이 음전압에 연결되어 누설을 줄입니다. 아래의 표는 플라너 페트에 비해 4가지 다른 모드의 핀펫이 공급 전압을 0에서 5V로 설정했을 때 소모 전압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고, 독립 게이트와 저전용 모드 조합이 소모 전압의 가장 낮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핀펫도 집적도가 향상됨에 따라 핀과 핀의 거리가 가까워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핀펫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높은 집적도를 가지기 위해 나온 것이 GAA 게이트 올 그라운드입니다. GAA란 게이트 올 그라운드로 기존의 핀펫은 3면으로 게이트를 제어하지만 GAA는 4면으로 게이트를 제어합니다. GAA의 종류 중 하나인 MBC 페트의 구조입니다. 삼성 R&D 센터에 따르면 그림 5번은 N 및 P 모스의 서브 임계값 스윙이 65, 67mV로 짧은 게이트 길이로 뛰어난 게이트 제어성을 제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림 9번, 10번은 단일 웨이퍼에서 다양한 NS 폭을 사용한 DC 성능 및 주파수 변조를 시연한 것입니다. 숄트 채널 이펙트 없이 웨프가 증가하기 때문에 NS 폭 증가로 DC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GAA는 핀펫에 대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미래의 차세대 반도체 형태에 대한 생각입니다. 현재 GAA 구조에 4면을 사용한 PET까지 나왔기 때문에 현재의 접근 방식으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 센서를 사용한 PET가 차세대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자료를 보시면 바이오 센서를 사용한 PET에 대한 구조로 게이트 대신 바이오 센서를 넣었습니다. 그림 2, 3번은 SNR, 즉 신호 대잡음비와 드레인 커렌트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이를 통해 바이오 센서를 통한 PET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측의 표는 평면형 바이오 센서, 와이어 바이오 센서, DG PET, EG PET 4가지의 바이오 센서의 성능 비교 자료입니다. 평면 구조는 높은 선택성, 와이어 구조는 높은 감도를 갖는 것처럼 모든 구조가 고유한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4가지의 바이오 센서를 활용하여 특정 상황에 적합한 바이오 센서를 사용한다면 높은 효율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바이오 센서를 사용하면 기존의 접근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집적도가 높아진 PET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바이오 센서를 활용한 PET가 차세대 반도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레퍼런스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